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함께합니다. 자, 며칠 동안 좀 말씀을 드렸던 미세먼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네요. 밤사이 비가 내리고 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인데요. 현재 강원 일부 지역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낮 동안엔 비구름이 확대되면서 퇴근길 무렵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산 잊지 않고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현재 기온 살펴보면요. 원주 지역이 14도로 예년보다 10도 정도나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온화한 날씨 보이면서 원주 지역 19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포근한 그런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의 이모빌리티 사업과 또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발전 전략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지금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또 향후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또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원주 미래발전 포럼이 구성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그 토론의 내용도 점검하도록 하죠. 11월 1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내일부터 강원도 2021년도 당초 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도의회에 제출한 강원도 내년도 예산안은 약 7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이중 내년 3년차에 접어드는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과 또 새롭게 신설된 농어업인 수당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환자를 수용할 격리 병상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원주시 신림면에 조성키로 했었던 생활치료센터마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 같은 병상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남아있는 병상 수는 33병상에 불과합니다. 이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인제 튜닝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특수차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캠핑카와 푸드트럭, 응급의료용 전기차 등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특수차를 판매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도는 본인의 용도에 맞는 차량을 튜닝까지 마친 상태로 구매할 수 있어 상당한 시너지가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 제조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죠.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와 또 강원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토론회 장도 열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연구원의 김석중 선임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심포지엄이 열렸군요. 네네. 그린 뉴딜 이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발전 방안. 이게 어떤 자리였고요. 또 여기에 주제 발표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좀 전반적인 좀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강원도 제조업의 상당히 획기적인 정지라고 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어떻게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각계각층의 이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날이 그 전날 이모빌리티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선정된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난 바로 다음 날 개최가 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었고요. 그날 이제 제가 발표를 했었던 거는 이제 크게는 이제 한 세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더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네. 앞으로 강원도가 추진해야 될 연구개발 그리고 어떤 실증과 관련된 방향성 그리고 기업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모빌리티 전기차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게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데 요즘 뭐 전기 자전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도 있고 음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기 자동차가 있고 요즘 또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드론으로 이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모빌리티다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단순히 제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업까지를 갖다 포괄 해가지고 저희가 이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마디로 차세대의 성장 동력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뉴딜 사업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이제 10대 뉴딜을 발표를 했는데 그 10대 뉴딜 중에서 이제 하나가 미래 이 모빌리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모빌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 한국을 이제 놓고 좁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전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속도 전이 현재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막 증가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성장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동차 산업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30년이 좀 넘어가면 전체 자동차 산업은 이제는 최고점을 도달하고 그다음 점점 줄어들 텐데요. 네. 그 내연기관 차량들은 계속 줄어들지만 그 부분을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메워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좀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이제 내연기관 차량을 하시는 부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는 보통 자동차가 한 대당 한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전기 자동차가 되면 한 19,00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 11,000개 되는 부품 회사들은 빨리 뭔가가 이쪽으로 전환을 하든지 다른 부분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는 부분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대의 전환점에 또 서 있는 상황이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원도의 그 횡성을 중심으로 또 이제 이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만은 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소위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 사업의 뭐 메이저라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뭐 현대, 기아 등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메이저 업체에서도 이미 전기차, 수소차 개발에 정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과연 이 횡성에 있는 또 강원도의 어떤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게 좀 네네. 원칙적인 궁금한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거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경쟁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사실은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차량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1톤 미만 화물차가 지금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1톤 미만의 그런데 지금 보시면 택배라든지 저희들이 뭐 퀵보드, 퀵 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거리 이동을 갖다가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택배 시장은 한 40km 하루에 움직이는 게 한 4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1톤 이상의 큰 트럭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시장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은 시장입니다. 아하, 일종의 특수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오토바이가 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오토바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는 한 50km 정도밖에는 물건을 못 싣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한 250km급, 한 500km급, 800km급 요 정도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이 그 화물, 초소형 화물 전기차를 전부 다 중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조립만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강원도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모든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힘을 모쳐서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요가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약한 것만 지금 한 3,500대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승용차 또 승합차 이런 그 시장 외에도 좀 특수한 업무에 사용되는 이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네. 상당하군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어디 뭐 특정 회사를 갖다 지칭할 수는 없지만 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뭐야 조그만 그 음료수 이렇게 파시는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뭐 뭐 야쿠르트 아줌마들이라고 예, 말씀드리죠. 뭐 그쵸. 그게 뭐 고유명사 됐으니까 예. 예. 결국 그게 이제 모빌리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모빌리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파트 앞에서 신선한 냉장 상태의 식품을 갖다가 판매해야지 되는 거죠. 그 네, 회사도. 예. 그러려면 그 차로는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개발한 초소형 화물차가 있어야 그 예. 화물칸을 냉장 상태로 해서 판매를 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거기랑도 지금 같이 개발하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한 10,000개 정도가 되는데 당장 세탁하시는 분들이 그런 차량을 갖다가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런 그 틈새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금은 일반 이제 전기차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또 커넥티드 카로 저희가 또 진화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커넥티드 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차량을 판매하면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네. 고장이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AS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차량 안에 전부 다 센서를 갖다 달아서 이거 내일쯤이면 뭘 바꿔야 된다든지 예. 어느 부분이 어떤 부분이 고장 날 것 같다든지 이러한 서비스가 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차량 자체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전기차들은 어찌 보면 다 전자산업이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같이 진화를 해야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네. 많은 변화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사업, 네네, 특히 이제 운송 사업 또 택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지금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그 시대의 전환점에 바로 이 모빌리티 사업이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또 예상이 충분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비대면과 관련해서 이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강원도에 이제 관광을 오시는 분, 놀러 오시는 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고 버스라든지 KTX로 오셨다. 그럼 그분들이 내려서 돌아갈 때까지 모든 이동성을 저희가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개별적으로 놀러 오든지 뭐 둘이 놀러 왔을 적에 예를 들면 터미널부터 관광지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뭐 이렇게 클래식카를 갖다 전기차로 개조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그걸로 이동을 하고 관광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동 킥보드라든지 전기 자전거로 움직이고 다시 또 다른 관광지를 이동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걸 갖다 일일이 뭐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시작부터 한번 결제를 하면 하루 종일 언제 어디서든지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아까 이제 제조뿐만이 아니라 서비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일체화된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렌트카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서요. 렌트카를 전기차로 한다. 뭐 이런 개념과는 좀 어떻게 다른 것이다 봐야 될까요? 예. 특정한 자동차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못 가는 예를 들면 어디든 전기 자전거로 가야 되고 어떤 그렇죠. 데는 전동 킥보드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조금 긴 거리는 렌트카처럼 전기 자동차로 가야 되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갈 때마다 내려가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어디든지 가면 원하는 이동 수단으로 바꿔서 다니는데 이동 수단의 풀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갖다가 예. 강원도에서 제조하는 이모빌리티로 전체를 한번 구상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모빌리티와 또 관광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번에 또 발표를 하셨는데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 또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차 생산과 또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또 지적을 했는데 네네.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우천 일반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로 만들고 있는데
있는데요. 예. 지금 거기에 이미 이제 구축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임대형 공장이라든지 도장 공장이라든지 주행 시험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단지 자체를 갖다가 스마트 산업단지,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산업단지화로 지금 그린리들과 연계해가지고 좀 재구축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도 어찌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또 다른 횡성 옆에 지금 정부로부터 저희가 한 480억 원의 국비를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라는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IC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통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뭐 5G 플러스 그 테스트베드 센터를 갖다 좀 추가로 유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복잡한 데서 움직이는 거 말고 농촌에서 좀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 아니라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을 갖다 실증을 한다든지 아까 초기에 뭐 전기차로 앰뷸런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강원도 내에서도 좀 약간 자동차 사업이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인제 같은 경우는 튜닝 클러스터가 돼 있더군요. 네네네. 뭐 여기와 연계해서 또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가 뭐 특수차 개발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뭐 종류도 다양하더군요. 캠핑카, 푸드트럭, 또 지금 말씀하신 앰뷸런스 등도 이게 다 이런 그럼 결합되어서 사업 추진이 좀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3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예.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모빌리티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주 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도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또 인재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 나가면 또 철원 쪽에서도 소재와 관련해서 경량 소재를 갖다 또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같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인근의 충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한 또 부품과 관련돼서 다양한 부분을 또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럼 또 거기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요. 요번에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좀 특별하다고 한 것이 지지난주에 10월 말에 이제 정부에서 미래자동차 확산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진짜 강원도 일에 처음으로 강원도의 역할을 거기다 담아줬어요. 그래서 예. 강원도는 초소형 전기차의 부품 개발 그리고 성능 안정성과 관련된 거점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강원도에다가 준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 거기에 충분한 역할을 좀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인 개요만 들어도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도 구축되고요 또 상생형 클러스터도 이제 잘 또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좀 어떠한 방향으로 또 이 사업을 또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지원 기관이 있지만 강원도 전략산업이 바이오다 그러면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고 의료기기다 그러면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이모빌리티는 아직 그 전체를 갖다 총괄할 수 있는 이제 지원 기관이 없는데 네. 일단 그거부터 이제 빨리 설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에 맞는 저희들이 연구회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발굴되고 그 아이디어를 갖다 실질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협동조합 중심 체계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그런 협동조합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갖다가 계속 해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국은 사람이 최고의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또 첨단 산업은 천하의 인재들이 좀 많이 모여서요. 더욱더 좀 시너지 효과가 냈으면 좋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연구원의 김석중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미래발전 포럼이 구성되어서 어제 첫 번째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주시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원주시 또 원주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 등 30여 명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이 포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원주 미래발전 포럼 좀 어떤 포럼인지 그 성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의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원주 미래발전 포럼이 구성돼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원주시와 원주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 산업계와 대학계,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원주 미래발전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포럼에 참여하는 정기위원회는 원주시장과 원주시의회 의장, 원주지역 대학 총장과 강원연구원,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0여 명으로 앞으로 원주시의 미래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앞으로의 포럼을 기획 운영하며 내년부터 포럼이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호텔 인터블고에서 원주 미래발전 포럼의 첫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연구기획실장에게 듣겠습니다. 공공기관 13기관이 이전에 온 본연의 미션이 있거든요. 이 강원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공기관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일부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 2016년도에 마지막 기관이 이전을 해왔어요. 정착해서 한 4년 정도 이제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뭔가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힘을 모았고요. 13개 기관뿐만이 아니라 기업도시에 있는 기관들, 여기 원주시에 있는 5개 대학들, 그리고 중앙의 부처들까지 힘을 실어주시면 원주시 발전에 조금 더 저희가 좀 밑그림을 그리는데 귀중한 시간으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저걸로 해서 수시로 새로운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13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그 재원 분담도 같이 해가면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어제 진행된 원주 미래발전 포럼 처음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행복한 건강도시 원주 만들기를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원주시 생명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혁신도시 시즌2로 의료 관련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 관련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외부 인재를 원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원주시에는 보건의료 관련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 풍부하고 이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원주시의 노년층 인구가 많은 만큼 노년층 주거와 요양 서비스가 결합된 공간을 형성해 지원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강원연구원 박영일 원장은 생명의료 중심 도시 원주의 성공 조건을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 미래발전 포럼 내용 듣겠습니다. 산업으로 많이 이제 갔다는 거죠. 즉 단기적이고 당장의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한 나머지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먼 얘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주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이 근본적인 것에 좀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 과정이 약간씩 왜곡되면서 당장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당장 효과 볼 수 있는 것에 상당히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이제 문제 아니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원주 테크노밸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어제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는 건강과 생명의료 중심의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 방안도 이제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네, 어제 진행된 포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스마트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데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요.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원주시 미래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기업을 위한 지원 시책에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산학연관 협력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주시 미래발전 포럼은 어제 진행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5회 개최될 예정인데요. 원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발전 방안이나 도시재생, 그리고 원주시 주요 산업과 대학 발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포럼에 공공기관과 대학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측면으로 미래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한마디로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서 지역의 발전 방향을 함께 또 고민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이고 또 효과적인 그런 대책들, 대안들 많이들 또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김민주 리포터였고요. 11월 18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선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